전 세계 모든 대학들은 그 특허를 내거나 지식재산이 생기면은 직접 창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기술 이전을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필요로 하는 회사에다가 기술을 공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심한 경우에는 뭐 예산 전체에 대학이 소유한 예산 전체의 10% 20%를 그걸로 충당을 하는 뭐 때에 따라서는 조 단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수입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보통 수입을 배분하는 그 수혜자가 세 개입니다. 대학 전체 아니면 교수가 소속한 학과 그리고 교수 개인. 그렇게 해서 대개 1대1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개인한테 제일 많이 주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한 70%까지도 수입의 70%까지도 그 발명가 개인에게 그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한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죠. 개인한테. 그러니까 그게 꽤 배당을 많이, 그러니까 기술 이전에서 금액이 많이 들어온 발명을 하거나 특허를 보유한 그런 개인에게는 대단한 이게 인센티브가 되고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래서 그런 연구에 많이 몰두를 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위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누구예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국가인데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공공연구비로 들인 그것을 국가 소유인데 그 국가가 대학으로 그걸 이양을 했습니다. 대학이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다 넘어가 넘어갔습니다. 있어요? 그 대학 기관이 연구기관에게. 기관을 넘어갔는데 그 대학에서 다시 그 수입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70%를 지급하는. 지금 그럼 대학은 그런데 다른 연구기관도 다 연구기관 주련도 마찬가지고요. 주련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대통령님께서 가장 큰 인센티브가 뭔가 하고 질문 주셨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우리 연구자들하고 얘기 많이 해보면요.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에 자기가 참여하는데 3년 프로젝트로 우리가 모든 그 기획을 해가지고 평가까지 다 받았는데 정말 자기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해서 뭐 한 1년 반 만에 완성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씩 30억이 보장돼 있는데. 근데 지금 이번엔 도입 안 되잖아요. 네. 이번에는 아예 그냥 그 자유롭게 다른 연구에서 전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예, 본인이. 그 나머지 돈을 다 본인한테 가면은 저는 이미 오래 하기로 했대요. 미리 힌트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게 의미는 있는데 정말 이제 그 큰 과제를 성공했을 때 오는 그런 빅머니는 그래서 이제 효과성을 진짜 만들려면 정말 큰 과제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외람되긴 한데 그런 사업을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때 인센티브를 처음에 디자인하거든요. 그래서 A는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 생기면 20억 넣어. 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큰 과제를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가 누구한테 얼마가 들어갈지.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건 다 공감하는 거고요.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좀 더 거기 관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가장 강력한 연구 동기는 자기 이익이죠. 물론 뭐 역사에 대한 사명감도 있고 인류에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데서 이게 좋겠다는 구체적인 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원론적인 얘기야 뭐 우리가 다 동의하니까요. 저도 좀. 네. 일단 기술료라든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연구자에게는 절반 정도가 배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절반 정도 배분하는 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좀 많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특허를 받았다, 연구를 해서. 그러면 특허를 팔았을 때 객관적 가치의 절반을 연구자가 취득하는 거고 상당히 큰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머지 절반이 그 연구기관이 아주 자율성을 가지고 더 큰 어떤 목표를 위해서 연구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율성을. 나머지 50%를 가지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상당 부분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적재산권이 아예 연구기관 자체에 귀속이 되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절반은 연구자한테 주고 절반은 그 연구기관 자체에 귀속되니까 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제 막상 쓰려다 보면 좀 제약이 좀 있는데, 이제 어쨌든. 누가 잔소리예요?
연구 개발이 일단 되는 것은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냥 연구기관의 자율성으로 맡겨놓으면 연구기관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효율적인 쪽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제도적 제약이기보다는 기관 내 문제 같아 보이는데요. 각 연구기관 내 문제 아니고 그 정부에서 그 통제하거나 뭐 제약을 가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의 가이드라인은 그것을 인건비로 쓴다든지 경상경비로 쓰는 경우는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없애달라 그 말인 거예요? 아니 뭐 솔직하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게 해달라. 예.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편익이 생겨났으면 그걸 뭘로 쓰지 마라, 뭘로 쓰라고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대통령 저희들이 이렇게 행태는 보면은 이게 주로 이제 또 개인한테 주는데 그 돈이 또 그런 경상비나 또 이런 인건비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눠 가져가지고 소위 뭔 잔치를 해버리더라. 그런 식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이는. 그래서 그런 쪽 아니고 연구비로 쓰셔라. 연구하는 데 써라. 네, 연구하는 데 네, 쓰는 거는.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자니까. 백 교수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그런 통제 제약조차도 자율에 맡겨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막 엄청난 동인이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어쨌든 정부라든가 대학에서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은 또 많은 그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때 마침 연구 개발자 그걸 맡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네. 거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환경을 만들어줬던 그 주변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같이 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당시에는 개인 연구로 화약 개발해가지고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연구 개발을 개인이 할 수는 없고 예. 결국은 공공이든 기업이든 이런 데서 투자해서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스템에 뭐 문제가 큰 문제가 보이지는 있어서 않아 보이는데 예. 이렇게 하시죠. 그 의견을 좀 더 내주시는데 하여튼 이 인센티브 제도를 좀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요. 뭐 다른 나라 사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거는 현장에 있는 연구원들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내가 뭘 해주면 진짜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영혼을 바쳐서 한번 해보겠는데 라고 하는 건 한번 여러분들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우리 정부 측에서도 하시고 하여튼 아이디어를 다음에 한번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든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예.